병원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데스크 쪽에서 높은 언성이 들렸습니다. 아, 왜 의료보험으로 접수하라는 거야? 난 그냥 접수만 하고 치료비는 안 받겠다는데. 말려들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아는 병원 직원 때문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난 여기 직원도 아닌데 왜? 알고 보니 단독사고가 나서 자동차 상해, 일명 자상으로 접수하려고 했나 봅니다. 근데 치료를 최소한으로 받고 싶다며 우기신 모양이네요. 병원 직원은 그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일반 수가로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최소한이냐고 물어보니 자동차 치료비 청구? 때문이라더군요. 뭔 소리야? 자상으로 접수하면서 무슨 치료비? 혹시? 그래서 사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동차 번호판이 살짝 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이분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일명 자부치 청구를 위해 일부러 자상을 접수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었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전자 보험 등에 살펴보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근데 이 담보가 생각보다 지급받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일단 자신이 부상을 입었고 이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사고이고 보험에 접수되었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자동차 보험 사고 확인서 또는 지급 결의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독 사고인 경우는 괜히 자동차 보험 요율이 오르는 게 싫어서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급 결의서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는 거죠. 아까 병원의 그분처럼 자동차 상해 등으로 접수하고 그때의 치료비를 보험사에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 요율은 그대로이면서 지급 결의서의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환입할 금액이 적어지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정석으로 처리한 경우에 속합니다. 가입 시기나 보험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이러한 서류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여러 뉴스에서 보험 사기가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 외에도 문제되는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뽑으시는군요. 그러고 보니 저는 이 두 가지에 더불어 수술비까지 골칫거리 특약 3가지를 모두 다룬 셈이 되는군요. 근데 사실 자동차 부상 치료비 전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 중에서 14급이 문제죠. 근데 자동차 부상 등급 14급은 사실 하한이 없습니다. 즉 아무거나 다 14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4급에서 가장 대표적인 염좌인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삐었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염좌는 도대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골절이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인대 파열 정도를 다시 검사할 뿐 염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조차 의사 눈빛만 봐도 10만원 지급 같은 문구를 쓰면서 걱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각종 카페나 밴드에서 보면 차 피하다가 경추 염좌로 청구, 차문을 닫다가 손목 염좌로 청구, 이런 사례들 및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넘쳐나더군요. 한편 뉴스에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 것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지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방면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보험사 자동차 보험 담당자들조차도 염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의 유무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상의 정도를 따지기 위해 통원 치료냐, 입원 치료냐 이 정도만 따질 뿐이죠. 한 달이면 새로운 건이 50, 70건씩 쏟아지는 판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따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단독 사고인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건이라 자동차 보상 담당자의 실적에조차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따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이건 뭘까요? 뉴스에서 언급되는 보험 사기는 모두 과다 연속 청구된 경우입니다. 또한 대부분 고의의 자동차 사고에 얹어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청구된 경우고요. 게다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서 이해 당사자들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나 겨우 조사에 나서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상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차라리 14급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낮추십시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염좌나 뇌진탕을 모두 제외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너무 과격한가요? 하지만 손해보험에서 수술의 정의를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가 결국 생명보험처럼 종별 수술비로 세세히 규정하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수술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조사도 수술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절개인 눈다래끼조차 수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었죠. 그걸 보험사 자체 규정과 보상 담당자들을 쪼아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제 제안이 마냥 과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보험회사 경영자분들이 정말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약관을 변경하십시오. 신문기사에서처럼 누적 가입 한도로 통제해 보시겠다고요? 즉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사 통틀어 1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다가 보험 사기가 우려되니 이제는 50만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마치 다 아는데 크게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인데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팔이라도 하나 그려놓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그냥 약관을 변경하십시오.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제,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